Are you ready? Yes, and there we are. Even 세 딸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턴의 42세 IT 전문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 이유를 폭로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50년 역사상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하버드 의사, MIT 엔지니어 등 고학력 중산층이 집단으로 미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거주 미국인 21만 3,847명, 5년 전보다 무려 417% 폭증. 도대체 아메리칸 드림을 버린 이들이 8,000km를 날아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가 시작됩니다. 가끔은 현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의대에 진학하여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제 늦둥이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빠, 나 의사 그만둘 거야. 한국 가서 결혼할 거야. 토요일 저녁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동생 하퍼의 말에 포크를 든 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어머니는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저는 42살 애단 보스턴에서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레이첼, 그리고 세 딸 16살 그레이스, 13살 클로이, 9살 루나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여동생 하퍼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 레지던트 3년차, 앞으로 펠로우십만 마치면 미국 최고의 외과의가 될 예정이었죠. 하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농담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해요. 다음 달에 사직서 내고 한국으로 갈 거예요. 미쳤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분노였죠. 하퍼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내가 이번 주에 몇 명이나 치료했는지 알아? 총상 환자만 47명이야. 그 중에 14살짜리도 있었어. 학교에서 친구한테 총 맞았대.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해자도 내가 치료해야 했어. 총 쏜 애도 14살이었거든.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에 차별 없이 치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는 평생 휠체어 신세인데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서 나갔어. 하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동생이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총상으로 뚫린 가슴, 산산조각 난 장기들. 나는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총 맞은 사람 꿰매는 기계가 된 것 같아. 아내 레이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퍼, 하버드 의대를 포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니? 언니, 지난달에 우리 동기 3명이 그만뒀어. 한 명은 노르웨이로, 한 명은 스위스로, 또 한 명은 일본으로 갔어. 다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PTSD로 약 먹는 의사가 절반이 넘어. 그때 큰딸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그럼 한국 남자친구는 누구예요? 하퍼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우진, 재생의학 연구하는 박사야. 작년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 그가 발표한 줄기세포 치료법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고? 제가 다그쳤습니다. 오빠, 우진 때문만이 아니야. 지난주에 있었던 일 얘기 안 했지? 응급실에 8살 여자아이가 왔어. 복부 관통상. 아빠가 술 마시고 쏜 거야. 8시간 수술했는데 결국 못 살렸어. 하퍼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엄마, 아빠가 또 총 가지고 놀아요였어. 8살짜리가 아빠 총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정상인 나라야?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미래는 어떻게 하니? 그렇게 공부했는데. 엄마, 미래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미쳐가고 있는데 어제는 수술 중에 손이 떨렸어. 총상 환자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러다가 의료사고 낼 것 같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는 거니? 작년 한 해 한국 전체 총기 사망자가 3명이래. 그것도 다 수렵사고였대. 서울에서는 20년간 총기 살인이 단 한 건도 없었어. 언어는? 한국말 할 줄 아니? 우진이 가르쳐주고 있어. 그리고 한국 병원들도 외국 의사 채용 늘리고 있대. 특히 하버드 출신이면 환영한다고. 저는 여동생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결심은 끝났다는 걸.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하퍼의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째 딸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하퍼 이모가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이모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 왜 힘든데요? 의사는 좋은 직업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3살 딸에게 이 나라의 의사들이 매일 총상 환자를 치료하느라 지쳐간다는 걸? 여기서는 의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래. 막내 루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후 우리 가족이 그 답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퍼가 폭탄 선언을 한 지 2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 브래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에단, 우리 막내 샬롯이 어제 학교에서.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 샬롯은 우리 큰딸 그레이스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죠. 무슨 일이야? 샬롯이 괜찮아? 총격이 있었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샬롯이 등에 총을 맞았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딸도 그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레이스는? 우리 딸은 괜찮아? 응. 그레이스는 다행히 교실에 있었대. 하지만 샬롯이 의사가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브래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그레이스 학교? 봤어. 방금 학교에서 연락 왔어. 그레이스는 무사해.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은 휴교래. 또야? 이번 달만 3번째잖아. 샬롯이 중환자실에 있대. 브래드 씨 딸. 전화를 끊고 브래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중환자실. 하퍼가 일하는 곳이었죠. 병원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총격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브래드의 아내 제시카가 복도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16살이에요. 겨우 16살인데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니. 그때 하퍼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오빠? 여기 왜? 샬롯이 그레이스 친구야. 너가 수술했어? 아니, 다른 팀이 했어. 난 다른 총상 환자 3명 수술하고 나왔어. 3명이나? 오늘만 11명이야. 주말 동안 보스턴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7건이었거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응급실에 온 총상 환자만 28명이야. 하퍼가 지친 눈으로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저기 보여? 침대 12개 중에 8개가 총상 환자야. 최연소가 14살, 최고령이 67세, 학생, 주부, 회사원, 심지어 경찰도 있어. 매일 이런 거야? 응. 우리 병원만 이래. 보스턴 전체로 치면 하루 평균 총상 환자가 15명에서 20명. 주말엔 2배로 늘어. 그때 한 의사가 하퍼를 불렀습니다. 닥터 피터슨. 또 총상 환자 들어옵니다. 19세 남성. 복부 관통상. 하퍼가 한숨을 쉬며 뛰어갔습니다. 오빠, 나중에 봐. 또 수술 들어가야 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는데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샬롯이 정말 못 걸을 수도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나쁜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한 거야. 그 사람도 학생이었대요. 17살. 루나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학교 가기 무서워요. 레이첼이 막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학교에서 지켜줄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브래드의 딸 샬롯이 영구적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 자녀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이 무슨 소용이에요?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 학교는 이번 달에만 총기 대피 훈련을 5번 했어요. 그런데도 막지 못했잖아요. 금속 탐지기도 있고 무장 경비도 있는데 계속 뚫려요. 차라리 방탄 배낭이라도 사야 하나요?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그날 밤 하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내일 사직서 낸다. 갑자기 왜? 오늘 수술한 환자 알아? 샬롯 쏜 가해자야. 뭐,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쳤대. 팔에 경미한 총상. 2시간 만에 수술 끝내고 멀쩡하게 걸어 나갔어. 그런데 샬롯은 평생 못 걸어. 하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수술하는 내내 토할 것 같았어. 이 아이가 남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나는 이 아이를 치료해야 한다니? 이게 의사야? 이게 정의야? 하퍼, 더는 못해. 정말 못하겠어. 내일 당장 사직서 내고 한국으로 갈 거야. 우진이 도와주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9시도 안 됐는데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무서워. 매일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오늘은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돼. 어쩔 수 없잖아.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인데 하퍼가 떠나는 게 이해돼. 우리도 다른 곳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설마 우리가 한국으로 가자는 거야?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안전한 곳으로는 가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의 딸 샬롯, 평생 휠체어, 하퍼의 사직, 그리고 내 딸들의 미래,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퍼가 사직서를 낸 다음 주 월요일,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글로벌 프로젝트 미팅 소집 오후 2시, 회의실에 들어가니 CEO가 직접 참석해 있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바이오 시큐어라는 회사와 대규모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료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이죠. 에단, 자네가 팀을 이끌어주게. 한국 회사요? 그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술을 가진 회사야. 특히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지. 재생의학, 하퍼의 약혼자 우진이 하는 연구 분야였죠. 설마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혹시 담당자 이름이 장우진 박사인가요? CEO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정확히 그 사람이야.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첫 화상회의는 보스턴 시간 오전 8시, 서울 시간 밤 10시에 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우진은 생각보다 젊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하퍼가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에단 씨, 하퍼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진 박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우진이 웃으며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놀랍게도 직원 절반 이상이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야근이 일상이에요. 대신 밤에도 안전해서 걱정 없이 늦게까지 일할 수 있죠. 직원들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로 퇴근해요. 밤 10시에 대중교통을요? 네. 지하철은 자정까지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있어요. 여직원들도 혼자 타고 다녀요. 화면에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전 새벽 1시에 퇴근해도 혼자 걸어 다녀요. 걱정 마세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프로젝트 논의를 하다가 우진이 물었습니다. 에단 씨, 하퍼가 다음 주에 한국 온다고 들었는데 가족분들도 같이 오시나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아이들 학교도 있고 이번 기회에 한국 구경도 하시죠. 우리 회사 게스트하우스 제공해 드릴게요. 프로젝트 현장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첼과 상의 끝에 하퍼의 약혼식에 참석할 겸 일주일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브래드가 찾아왔습니다. 에단, 한국 간다며? 응. 일주일만. 부럽다. 우리도 떠나고 싶은데 샬롯 치료 때문에 브래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총알이 척추를 관통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었으면 줄기세포 치료로 가능성이 있었을 거래. 미국은 아직 임상 단계라서 불가능하대. 한국이 그런 기술이 앞서 있어? 재생의학은 한국이 세계 최고래. 특히 척수 손상 치료는 10년은 앞서 있대. 근데 우리는 여기 묶여 있으니.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하퍼 이모가 그러는데 총이 없대. 클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이 아예 없다고요? 경찰도요? 응. 특수 경찰 빼고는 총을 안 가지고 다닌대. 루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책상 밑에 숨는 연습 안 해도 되겠네요. 9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퍼와 우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들 왔구나. 하퍼가 조카들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보던 그 지친 얼굴이 아니었죠. 이모, 여기 정말 총이 없어요? 그레이스의 질문에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여기서는 밤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차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게 한강이에요.
저녁에 가족들이랑 자전거 타러 가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밤에도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새벽 2시까지도 사람들이 운동해요.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경찰이 순찰하니까 안전해요. 그날 저녁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족 단위 행인들, 혼자 걷는 여성들,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 엄마, 저 아이들 우리 또래 같은데 혼자 다녀요. 클로이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 무리가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었죠. 와, 밤 10시에 여고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네. 제가 놀라자 하퍼가 설명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거야. 여기서는 평범한 일상이래. 평범한 일상.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불안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도 나도 그래. 이상하게 편안해. 이게 정상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인 곳에 살았던 거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도착 둘째 날, 우진이 우리 가족을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죠. 여기가 서울의 중심가예요. 쇼핑과 관광의 메카죠. 낮 시간이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우진이 가리킨 곳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총이 없어요. 루나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경찰은 평소에 총을 휴대하지 않아요. 필요한 상황에만 지급받죠.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총기 범죄가 없으니까 총이 필요 없어요. 작년 서울 전체 총기 사건이 제로였어요. 제로. 그 단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에버랜드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디즈니랜드라고 하더군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금속 탐지기 없어요? 그러네. 가방 검사만 간단히 하네. 미국 놀이공원들은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을 합니다.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경찰견까지.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저기 가도 돼요? 그레이스가 방금 만난 한국 또래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자. 그레이스가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1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혼자 다니는 자유를 얻은 거죠. 저녁, 하퍼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수박하게 진행됐죠. 우진의 가족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우진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퍼, 우리 가족 환영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퍼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모, 정말 예뻐요. 루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 중에 우진의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이 통역했죠. 아버지가 미국은 위험하다고 걱정하시네요. 뉴스에서 매일 총기 사건을 보신대요. 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한국에 오시면 안전할 거래요. 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왠지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밤 11시,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한강 야경 보러 가실래요? 지금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인데 공원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와, 새벽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클로이가 감탄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그룹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자전거 타도 돼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는 아이들도 밤에 자전거 타요. 안전하니까요. 우진이 자전거를 빌려줬고 우리 가족은 한강을 따라 라이딩을 했습니다. 아빠, 이거 꿈 같아요. 그레이스가 자전거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낮에도 혼자 자전거 못 타게 했잖아요. 맞았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항상 불안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우진의 회사 바이오 시큐어를 방문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최첨단 건물이었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재생의학 연구소죠. 연구실을 둘러보는데 한 연구원이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를 연구해요. 미국보다 10년은 앞서 있죠. 정말요? 그럼 하반신 마비 환자도 치료 가능한가요? 제가 브래드의 딸 샬롯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이미 임상에서 60% 이상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 FDA 승인이 안 났죠? 맞아요.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한국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해요. 덕분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지갑과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저거 도난 위험 없어요? 레이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상이에요.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1초라도 소지품을 놓고 자리를 비우면 사라집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한 K-팝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레이스가 K-팝 댄스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중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이요. 우와, 보스턴, 하버드 있는 곳. 아이들이 신나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왔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와요. 13살에서 1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니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알아요.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클로이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국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여기 외국인들 정말 많네요. 이태원은 다문화 지역이에요. 모두가 어울려 살죠. 인종차별도 거의 없고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벤치에 명품 백을 두고 길 건너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도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첼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5분 후 여성이 음료수를 들고 나와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죠.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자리 맡아두기. 하퍼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10초 만에 사라졌을 텐데.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나도요. 클로이와 루나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 처음 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이 자유와 안전? 과연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어난 일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국 방문 넷째 날 새벽 3시, 갑작스런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클로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죠. 언제부터 아팠어? 1시간 전부터. 으악, 클로이가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퍼가 재빨리 클로이를 진찰했습니다. 오른쪽 하복부 압통, 반동 압통 양성, 급성 충수염 같아. 당장 병원 가야 해. 우진이 즉시 차를 대기했고 10분 만에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반인데도 응급실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입니다. 영어 가능한 의사 계신가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5분도 안 돼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의사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제 딸이 급성 복통을 호소해요. 충수염 같은데. 하퍼가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CT 촬영과 혈액 검사 진행할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대기만 4시간에서 6시간이 기본이었죠. 30분이면 결과 나옵니다. 30분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충수염 맞습니다. 다행히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즉시 수술하면 합병증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수술이요?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팀 대기 중이에요. 새벽 4시에요. 응급수술팀은 24시간 대기예요.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복강경 충수절제술은 연간 2,000건 이상 시행합니다. 하퍼가 물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복강경으로 30분에서 40분이면 끝납니다.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거의 없어요. 의료진 자격은 저희 팀 전원보드 인증 전문의입니다. 집도인은 15년 경력이시고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또 놀랐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체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이요? 하나로요? 네. 미국 달러로 2,300불 정도요. 레이첼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이 최소 3만 불, 보험이 없으면 5만 불이 넘습니다. 그게 전체 비용인가요? 네.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모두 포함입니다. 클로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정확히 35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김태현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수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충수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첼이 울먹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클로이를 보러 갔을 때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2시간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내일 아침이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모레 퇴원 가능합니다. 이틀 만에요? 복강경 수술이라 회복이 빨라요. 미국은 더 오래 입원하나요? 보통 4일에서 5일이요. 아, 저희는 빠른 회복을 중시해요. 집에서 회복하는 게 더 좋거든요. 오전 9시, 클로이가 일반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럼, 수술 잘 됐어. 이제 괜찮아. 김태연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클로이, 기분 어때요? 아파요. 하지만 견딜만해요. 용감하네요. 오늘 오후부터 걸어 다녀도 돼요. 빨리 움직일수록 회복이 빨라요. 그때 하퍼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의사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김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일이잖아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미국에서는 알아요. 제가 존스홉킨스에서 연수했거든요. 미국은 의료가 비즈니스죠. 한국은 아직 의료를 공공재로 봐요. 점심시간, 우진이 병원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그레이스가 놀랐습니다. 한국 병원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치유 환경을 중시하죠. 식당에서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구나. 딸 수술했어요? 우진이 통역해줬습니다. 네, 맹장 수술했어요. 할머니가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미역국이야. 수술하면 미역국 먹어야 해. 빨리 낫는다고.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다 같은 부모 마음이지. 낯선 타국에서 받은 따뜻한 정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후에 클로이가 처음 걸었을 때 간호사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했어요. 클로이 정말 용감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클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하퍼가 김태현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국에서 의사를 하세요? 미국 가면 10배는 더 벌 텐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 하루에 10명 이상 수술해요. 그중 절반은 저소득층이에요. 그래도 모두 같은 치료를 받죠. 부러워요. 전 하버드 의대 나왔지만 매일 총상 환자만 봤어요. 한국 오세요. 여기선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어요. 정말요? 외국 의사 면허 인정 제도가 있어요. 특히 하버드 출신이면 대환영이죠. 다음날 아침, 클로이가 퇴원할 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최종 금액 280만 원. 예상보다 적네요. 클로이가 빨리 회복해서 하루 일찍 퇴원하니까요. 미국이었다면 4만 불, 한국에서는 2,200불. 같은 수술인데 20배 차이였습니다. 퇴원하면서 간호사들이 클로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용감한 클로이에게 한국 오면 또 놀러와요. 작은 테디베어와 한국 전통 매듭이었습니다. 엄마, 한국 병원 너무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님도 다 친절해요. 병원을 나오면서 하퍼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결심했어. 한국 의사 자격 시험 볼 거야. 정말? 여기서는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게 내가 원던 거야.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뭘? 한국 이주.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하지만 일이. 그때 우진이 말했습니다. 에단 씨, 우리 회사에서 정식 스카우트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스카우트요? 보안, 총괄 이사직이에요. 연봉은 미국과 비슷하게 맞춰드리고 주거 지원도 해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가족과 상의해봐야. 그럼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딸도 클로이 또래인데 혼자 지하철 타고 학원 다녀요. 밤 10시에도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빠, 제발 여기서 살아요. 세 딸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는 어떡하고? 국제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그레이스가 이미 조사를 다 해놨더군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틀 후, 보스턴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확정짓게 됩니다. 클로이가 퇴원한 다음날, 우진이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에단 형,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형, 제가 왜 MIT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하퍼가 대략 얘기하던데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 6주년 기념일이었죠. MIT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런이라고 영어로 소리쳤어요. 총소리였죠. 모방 범죄였어요. 다행히 경찰이 빨리 제압했지만 3명이 다쳤어요. 기억나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제 룸메이트였어요. 다리를 잃었죠. 22살에.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미래에 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절대 이런 공포 속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박사 포기하고? 네. 부모님은 반대했죠. MIT 박사를 왜 포기하냐고. 하지만 학위보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후회 안 해요? 전혀요. 한국 와서 결혼하고 딸 둘 낳았어요. 7살, 5살. 큰애는 혼자 학교 가고 작은애는 유치원 버스 타요. 부럽네요. 형, 보스턴에서 딸 셋 키우는 거 정말 힘들죠? 매일이 전쟁이에요. 학교 보낼 때마다 불안하고. 우진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 딸들이에요. 영상 속 두 여자아이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둘이서만요? 네. 집 앞 공원이에요. 애들끼리 매일 놀아요. 동네 친구들이랑. 밤에도요? 여름엔 밤 9시까지도 놀아요. 부모들이 번갈아 지켜보긴 하지만 미국처럼 1대1로 감시하진 않아요. 그 자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형, 제가 에단 형 입장이었다면 진작 왔을 거예요. 특히 딸 셋이면 쉽지 않아요. 일도 있고 언어도.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말고도 한국 IT 기업들이 보안 전문가를 찾고 있어요. 우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다 형 같은 인재를 원해요. 연봉도 미국 못지않아요. 정말요? 한국 IT 산업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특히 보안은 최우선 과제예요. 언어는 형 딸들 나이면 6개월이면 한국어 마스터예요. 애들은 스펀지니까. 형님도 업무는 영어로 가능하고. 우진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커리어? 돈? 아니죠.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브래드 씨 딸 샬롯 얘기 들었어요. 평생 휠체어래요. 네. 한국이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총이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다쳐도 우리 회사 기술로 치료 가능했을 거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 딸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서 살고 싶은지. 총 피해 숨는 연습하는 곳? 아니면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 이미 물어봤어요. 다들 한국이래요. 그럼 답 나왔네요. 우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MIT 떠날 때 지도교수가 그랬어요. 너는 미래를 포기하는 거야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미래를 라고 영어로 대답했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형, 또 하나. 한국 교육 시스템 알아보셨어요? 대략은 경쟁 심하다고들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학교는 안전해요. 왕따는 있어도 총기는 없죠. 학원도 많다던데.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밤 10시까지 애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곳이 있다는 거니까. 우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카들이에요. 16살, 14살, 12살. 다들 혼자 학원 다녀요. 밤에도요? 당연하죠. 큰 조카는 밤 11시에 끝나는데 혼자 지하철 타고 와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형, 그레이스 16살이죠? 미국에서 16살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친구 집에서 자고 와도 되고, 부러운데 무섭기도 해요. 뭐가요? 너무 자유로워서.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가둬놨는데,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애들 혼자 보내기 무서웠죠. 하지만 3개월이면 적응돼요. 정말 3개월이면? 제 친구 중에 구글에서 일하다 작년에 한국 온 사람 있어요. 딸이 그레이스랑 동갑인데 지금은 혼자 제주도 수학여행도 갔다 왔어요. 혼자서 제주도를? 친구들이랑요. 부모 없이. 미국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했습니다. 절대로. 형,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의료비. 어제 충분히 놀랐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 자동 가입, 가족 모두 커버돼요. 보험료는 월급의 3.5% 정도? 회사가 반 내주고 그걸로 거의 모든 치료 가능해요. 미국에서 제가 내는 가족 의료보험료는 월 2,000불이 넘었습니다. 형, 작년에 제 아내가 출산했어요. 제왕절개였는데 총 비용이 얼마였게요? 글쎄요. 80만 원, 600불이요. 일주일 입원 포함해서. 말도 안 돼. 미국은 얼마예요? 제왕절개는 3만 불 정도. 50배 차이네요. 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전 형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퍼도 그렇고 가족이잖아요. 고맙습니다. 내일 형 가족이랑 다 같이 서울 투어 할까요? 실제 거주지 위주로. 좋아요. 찻집을 나오면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형, 여기 밤거리 봐요. 남산 아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총 걱정 없이 살아요. 형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자가 왔습니다. 보스턴의 브래드였습니다. 에단, 큰일 났어. 오늘 또 학교 총격. 이번엔 초등학교야.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레이첼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브루클라인 초등학교 총격 사건. 사망 2명, 부상 7명. 여보, 레이첼이 울고 있었습니다. 루나 친구 학교야. 루나가 거기 갈 뻔했잖아.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급박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에단, 나 마커스야. 하퍼의 하버드 의대 동기 마커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벽 4시인데 제이슨이 죽었어. 뭐? 제이슨 류가? 제이슨은 하퍼와 같은 레지던트 3년차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 보스턴 마라톤 훈련하다가 총 맞았어. 무차별 총격이었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례식이 언제야? 모레. 에단, 하퍼도 와야 해. 우리 동기들 다 모인대. 전화를 끊고 하퍼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은 오후 6시였죠. 하퍼, 제이슨이. 알아요. 방금 연락받았어요. 하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 올 거야? 가야죠.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이틀 후, 하퍼가 한국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우진도 함께였죠.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장은 젊은 의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하버드 의대 졸업생 중 3명째야. 마커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명이나? 작년에 에밀리가 강도 총격으로, 올해 초 데니얼이 병원 주차장에서, 이제 제이슨까지. 하퍼가 동기들과 제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울고 있었죠. 하퍼, 정말 한국 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버드를 버리고? 미쳤구나. 커리어 끝이야. 하지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갈 용기가 있었으면.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제이슨의 부인 사라가 대독을 했습니다. 제이슨은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구하려 했던 생명들에게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범인은 제이슨이 3개월 전 치료했던 환자였습니다. 총상으로 응급실에 왔던 갱단 멤버였죠. 제이슨은 그를 살렸고 그는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이슨을 쏘았습니다. 교회 안이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식 후 리셉션에서 충격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나 다음 달 캐나다로 가. 진짜? 너도? 레지던트 12명이 이번 달에 그만뒀어. 다들 해외로 가. 어디로들 가는데?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하버드 의대 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미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하퍼의 지도교수 윌리엄 박사였죠. 하퍼, 정말 실망이야. 내가 하버드를 버리다니. 교수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총상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야지. 왜요? 왜 이게 정상이어야 하죠? 하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수술한 환자 907명 중 312명이 총상 환자였어요. 34%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윌리엄 박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슨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살인자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의술인가요? 그때 마커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사직서 냈습니다. 뭐? 마커스, 너 맞아? 네, 저도 한국 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오퍼 받았어요.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사직서 낼 거야. 나도. 우리 부부도 스위스로 갈 예정이야. 하버드 의대 역사상 전례 없는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퍼가 말했습니다. 오빠, 내 동기 48명 중 19명이 미국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야. 40%가? 응.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야.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재들을 잃고 있네요. 그날 밤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세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진짜요? 그레이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진짜요? 클로이도 흥분했습니다. 야호! 한국 간다. 루나가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아빠,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레이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국제학교, 서울외국인학교, 더리치 칼리지. 다 좋은 학교예요. 학비는? 미국 사립보다 싸요. 그리고 한국 일반 학교도 영어 수업 많대요.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K-팝 가사 이해하고 싶어요. 나도 한국 친구들 사귀고 싶어. 루나도 거들었습니다. 레이첼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찬성이야. 특히 제이슨 사건 이후로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 일은 당신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야. 우진 씨도 도와준다고 했잖아. 다음날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에단, 정말 떠나는 거야? 상사 데이빗이 아쉬워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이해해. 나도 딸이 있으니까.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한국 지사와는 계속 협력할게요. 고마워. 원격으로라도 프로젝트는 계속해줘.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야. 부럽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애들 교육은 어떡하고? 브래드가 찾아왔습니다. 에단, 우리도 결정했어. 뭘? 한국 가기로. 샬롯 치료 때문에라도. 정말? 우진 씨가 소개해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 가능하대. 희망이 생겼어. 연쇄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IT 부서 동료 3가족, 하퍼 동기 의사 2가족 모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주 준비를 하던 중 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보스턴 심포니홀 총격 사건, 사망 8명, 부상 23명. 우리가 자주 가던 공연장이었습니다. 여보, 레이첼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빨리 떠나자. 하루라도 빨리.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집 정리, 짐 싸기, 각종 서류 준비. 가장 힘든 건 이별이었습니다. 에단, 잘 지내. 20년 지기 친구 톰이 포옹했습니다. 너희들도 안전하게 지내. 우리도 언젠가는 아마 떠날 거야. 송별 파티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미국을 떠나고 있어. 이게 맞는 걸까? 애들을 위해서라면 맞는 거야. 아메리칸 드림이 코리안 드림이 됐네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씁쓸한 농담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학교에서 또 록다운 훈련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죠? 루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그날 밤 그레이스가 일기를 쓰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록다운 훈련. 한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한다니 믿기지 않아.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며칠 후면 알게 되겠지. 일기를 덮으며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셔서. 16살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주 결정 후 37일은 전쟁 같았습니다. 에단, 정말 가는 거야? 회사 대표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빠지면 큰 손실이야. 연봉 20% 인상하면 어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제 딸들이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자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한국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는 계속해줘. 원격 근무 계약하자. 예상외로 일 문제는 쉽게 해결됐습니다. 집 처리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15년 살던 집이라 정들었는데 레이첼이 아쉬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다행히 집은 빨리 팔렸습니다. 브루클라인 지역이라 수요가 많았죠. 재밌는 건 구매자도 한국 가족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요? 네.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짐 정리를 하다가 지하실에서 뜻밖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루나가 물었습니다. 비상용품들이야. 총격 사태 대비용, 방탄 배낭, 응급처치 키트, 비상식량. 이제 필요 없겠네. 그레이스가 시원섭섭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전학 서류를 준비하러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8가족이 해외로 떠나요. 대부분 아시아로. 왜 다들 떠나는 걸까요? 알면서 모르세요? 안전 때문이죠. 송별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먼저 회사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에단,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한국어 학습 교재와 한국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2주 후에 출국해. 한국에서 보자. 샬롯 치료 잘 되길 바라. 한국 병원이 척수재생 치료 최고래. 희망을 갖고 있어. 하퍼의 의대 동기들도 모였습니다. 하퍼, 너가 옳았어.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떠날 거야. 여기선 미래가 없어. 어디로 가? 나는 한국, 톰은 스위스, 에밀리는 노르웨이. 하버드 의대 출신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아쉬워하셨습니다. 좋은 가족을 잃게 되어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요. 요즘 많은 가족이 떠나고 있어요. 모두 같은 이유죠. 아이들 친구들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절친 케일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까지 가면 나 혼자야. 미안. 하지만 연락은 계속할게. 나도 부모님께 한국 가자고 할래. 클로이의 친구들도 아쉬워했습니다. 한국 가면 케이팝 스타 만나? 노력해볼게. 부러워.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13살 아이들이 안전을 부러워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출국 3일 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글로브 기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국으로 이주하는 미국 가족들 취재 중인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글쎄요. 최근 3년간 보스턴에서만 2,000가족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어요. 특히 한국이 인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총이 없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기자가 그레이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는 게 기대되나요? 네. 밤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대요. 여기서는 못 하나요? 농담이세요? 밤은커녕 낮에도 혼자 못 다녀요. 기사는 다음날 일면에 실렸습니다. 엑소더스 보스턴 우수 인재들의 대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기사가 났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우리도 떠나고 싶다. 돈만 있으면 당장 간다. 미국이 인재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보스턴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하버드 스퀘어, 펜웨이 파크, 찰스강. 15년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그리울 것 같아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좋은 추억은 그리워하겠지. 하지만 두려움은 아냐. 저녁 마지막 짐을 싸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총기 대피 매뉴얼. 학교에서 나눠준 수십 장의 안전 수칙들. 이제 필요 없네. 레이첼이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원하다. 밤 11시, 텅 빈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야.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니까.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마지막 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안녕, 보스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눕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향해.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의 환영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어. 루나가 환호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아퍼, 우진,
그리고 놀랍게도 브래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환영해. 브래드가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벌써 와 있었어? 일주일 전에 왔어. 샬롯 치료 시작했고, 휠체어에 앉은 샬롯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샬롯. 만나서 반가워. 공항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뭔가 달라요.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모르겠는데 편하네요. 우진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선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교 신도시의 임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30층 아파트의 전망이 압도적이었죠.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루나가 창문에 달라붙었습니다. 임시로 6개월 계약했어. 그동안 마음에 드는 집 찾아보자. 우진이 준비해준 웰컴 패키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생활 안내서, 비상연락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한국 과자들. 우진 씨,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첫날 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밤 10시에 애들 데리고 마트 가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네. 레이첼이 신기해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 요즘 미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새 가족 있어요. 다음날, 아이들 학교 등록을 위해 서울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피터슨 가족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맞아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학 오는 학생이 많아졌어요. 잘 적응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데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여기도 록다운 훈련 하나요? 록다운이요? 아, 총기 대피 훈련 말씀이시군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요? 대신 화재 대피와 지진 대피 훈련은 해요. 클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책상 밑에 숨는 거 정말 싫었어요. 오후, 우진의 회사 바이오 시큐어를 방문했습니다. 에단 씨, 정식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합류가 큰 힘이 될 거예요. CEO가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2주간 적응 기간 드릴게요. 그동안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세요. 저녁, 하퍼가 근무하는 분당 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언니, 병원 구경시켜줄게. 하퍼가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지친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 천국이야. 오늘 수술 5건 했는데 모두 계획된 수술이었어. 총상 환자 제로. 정말? 응. 암 수술 2건, 심장 수술 2건, 장기 이식 1건. 이게 진짜 의사의 일이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하퍼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하퍼 선생님 가족이시군요. 하버드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병원이 자랑스러워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미국 병원과 가장 다른 점이 뭔가요? 하퍼가 답했습니다. 여기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총상 걱정, 의료소송 걱정 없이. 주말, 브래드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샬롯, 치료는 어때? 희망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안에 일어설 수 있을 거래요. 샬롯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 재생의학이 정말 대단해. 줄기세포 치료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단, 후회 안 해? 브래드가 물었습니다. 단 1초도. 너는? 나도. 어제 샬롯이 처음으로 발가락을 움직였어. 미국이었으면. 그때 루나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 생겼어요. 벌써? 네. 미나라고 해요. 영어도 잘해요. 옆에서 놀던 한국 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예요. 안녕, 미나. 루나랑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루나 재밌어요. 한국말도 가르쳐줄 거예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은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매일 여기 와도 돼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원하면 매일 와도 돼. 밤에도요? 밤에도. 그 당연한 대답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에단 씨, 우리 팀입니다. 젊고 열정적인 한국 엔지니어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어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아니에요. 다들 잘하시네요. 제가 한국어를 배워야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의 메뉴에 놀랐습니다. 이게 다 5,000원이에요? 네. 회사가 지원해줘서 저렴해요. 4달러에 이런 식사라니.
미국에서는 15달러는 내야 했죠. 퇴근 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에단 씨, 회식 가실래요? 회식이요? 한국 직장 문화예요. 같이 저녁 먹고 친해지는 시간이죠. 삼겹살집에서의 첫 회식. 소주를 마시며 동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에단 씨는 왜 한국 왔어요? 딸들 때문에요.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어서. 아, 미국 총기 문제. 네. 매일 불안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미국 유학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너무 무서웠대요. 이해해요.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총 걱정은 없잖아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제 많아? 미국보다는 많아요. 하지만 재밌어요. 그레이스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재밌어?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같이 공부해요. 밤에도 갈 수 있어서 좋아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가족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무엇보다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혼자 명동 가도 돼요? 그레이스가 토요일 아침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네. 쇼핑하고 영화 볼 거예요. 몇 시에 올 거야? 밤 10시쯤이요. 조심해서 다녀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클로이는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노란 띠 딸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한데. 한국 애들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한국어도 늘었어요. 뭐 배웠어? 하나, 둘, 셋. 차렷, 경례.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루나는 한국 공립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국제학교 말고 일반 학교? 주변에서 다들 놀랐지만 루나가 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루나가 적응 잘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빨리 늘고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안심했습니다. 제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에단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었어요. 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뿌듯했습니다. 미국 본사와의 협업도 원활했고 한국 팀과의 시너지도 좋았죠. 내년에 실리콘밸리 컨퍼런스 가실래요? CEO가 제안했습니다. 바이오 시큐어 대표로 발표하는 거예요. 한국 회사의 대표로 미국에서 발표하다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퍼도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오빠, 나 한국 의사 면허 취득했어. 정말? 축하해. 이제 정식으로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어. 하퍼는 차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됐습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이 왔다고 환자들이 몰려와. 후회 안 해? 전혀. 여기서 하는 수술이 진짜 의술이야. 브래드의 딸 샬롯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단, 샬롯이 걸었어. 브래드의 감격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정말? 아직 보조기구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걸었어. 6개월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정말 최고야.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말 우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와, 바다다. 루나가 환호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섬이 있구나. 레이첼이 감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한 미국인 가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오셨다고요? 우리도예요. 그들도 작년에 이주한 가족이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한국에 정착한 미국인 커뮤니티도 생겼습니다. 매월 모임을 가지며 정보를 공유했죠. 이번 달에도 보스턴에서 5가족 더 왔대요. 하버드 의대 출신만 20명 넘게 왔다던데? MIT 엔지니어들도 많이 와. 어느 날 그레이스가 중요한 결정을 알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 대학 가고 싶어요. 한국 대학? 네.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하퍼 이모처럼 의사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여기서는 의사가 진짜 의사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레이스의 결심이 대견했습니다. 클로이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K-팝 프로듀서 되고 싶어요. 프로듀서? 음악 만드는 사람이요. 한국이 K-팝 본고장이잖아요. 루나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사 될 거예요. 한국어, 영어 다 잘하니까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존을 걱정했는데 여기서는 꿈을 키울 수 있었죠. 가을, 미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응급실 폐쇄 위기라는 제목의 영어 기사였습니다. 의사 대량 이탈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 이상이 떠났대. 하퍼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들 어디로?
유럽, 아시아, 호주, 전 세계로 흩어졌어. 마커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퍼, 나도 한국 갈게. 서울대병원 확정됐어. 정말? 잘했어. 하버드 의대 동기 절반이 한국에 모이게 됐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와, 한국 눈이다.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눈싸움하러 공원 가도 돼요? 그래, 재밌게 놀아. 미국에서는 겨울에도 밖에 나가기 무서웠는데.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최고의 한 해였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저도요. 태권도 검은띠까지 갈 거예요. 클로이가 의욕을 보였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일기 쓸 수 있어요. 루나가 자랑했습니다. 레이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왔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6개월 전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보스턴에서 온 디보가 축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에단, 톰이야, 제니가. 20년 지기 친구 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니가 왜? 무슨 일이야? 크리스마스 쇼핑 갔다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이. 제니는 톰의 부인이자 우리 아이들의 데모였습니다. 상태가 어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어깨 관통상이야.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대. 레이첼이 옆에서 듣고 흥겼습니다. 제니가. 우리 떠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했는데. 톰, 정말 미안해. 에단, 우리도 떠날 거야. 더는 못 참겠어. 어디로 갈 생각이야? 캐나다를 생각 중이야. 한국은 너무 멀어서. 전화를 끊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보스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총격 사건 연속 발생이라는 영어 기사가 떴어요. 일주일 동안 5건, 사상자 23명. 미친 세상이야. 하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날 밤,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니 데모는 괜찮을까요? 수술은 잘 됐대. 회복 중이야. 만약 우리가 보스턴에 있었다면. 생각하지 마. 우리는 안전해. 클로이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써? 제니 데모한테 편지요. 한국 오시라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씨, 보스턴 글로브입니다.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인터뷰요? 탈출한 사람들, 그 후라는 특집이에요. 한국 생활은 어떠신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단 1초도 후회 안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 16살 딸이 밤 10시에 혼자 지하철 타고 다녀요. 13살은 친구들과 영화 보고, 9살은 혼자 학원 가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기사는 일요일 일면에 실렸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 코리안 리얼리티의 시작이라는 영어 제목이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주하셨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아이들 적응은? 일자리는? 하루에 100통이 넘는 문의가 왔습니다. 에단, 우리가 한국 이주 컨설팅이라도 해야 하나? 레이첼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지하게 고려할 만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에단? 데이빗이야. 전 직장 상사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스턴 사무실 축소하기로 했어. 왜요? 직원 40%가 이주했어. 대부분 가족 있는 사람들이. 40%나? 그래. 그래서 아시아 지사를 확대하기로 했어. 한국 포함해서. 기업들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찾아왔습니다. 에단, 좋은 소식이야. 샬롯이 농구를 시작했어. 휠체어 농구? 아니, 그냥 농구.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뛸 수 있어. 미국에서는 평생 휠체어라던 샬롯이 농구를 하다니. 한국 의료진이 기적을 만들었어. 하퍼 말로는 줄기세포 치료가 예상보다 잘 됐대. 미국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때 루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학교에서 또 그 훈련한대요. 무슨 훈련? 총 피하는 훈련이요. 이번엔 유치원생들도 한대요. 5살 아이들이 총격 대피 훈련을. 루나야, 여기선 그런 거 안 해도 돼. 알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녁, 한국에 정착한 미국인 가족들과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20가족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 이번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 어떠셨나요? 각자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혼자 자전거 타고 학교 갔어요. 아들이 밤에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총소리 대신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의료비 걱정 없어졌어요. 모두가 같은 이유로 떠나왔고 같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마커스가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년간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듣지 않고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죠. 내년에는 뭘 하고 싶어?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일주 여행이요. K-팝 콘서트 가기. 한국어 능력 시험 보기. 모두 평범한 소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치였던 그 평범함. 창밖으로 서울의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총소리가 아닌 불꽃 소리, 공포가 아닌 축제. 이것이 우리가 찾던 삶이었습니다. 2년 후, 분당 차병원 대강당.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하퍼와 우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예식이었죠. 하퍼 누나가 정말 예뻐요. 루나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루나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주례는 차병원 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하퍼 선생님은 하버드 의대를 포기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했죠. 하지만 지난 2년간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하퍼는 한국에서 5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고 단 한 건의 총상 환자도 없었습니다. 축사를 하는 마커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도 서울대병원 교수가 됐죠. 하퍼, 우리가 하버드를 떠난 건 도망이 아니었어.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어. 피로연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기를 가졌어요.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우리 아이는 총소리를 모르고 자랄 거예요. 6개월 후, 하퍼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서아라고 지었어요. 서쪽의 서, 아름다울 아, 서양과 동양을 잇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네. 우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하퍼는 새로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총상이 아닌 질병과 싸우고 폭력이 아닌 고통을 치료하며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모처럼 진짜 의사가 될 거예요. 클로이는 음악 프로듀싱을 배우기 시작했고 루나는 국제중학교에서 전교 회장이 됐습니다. 브래드의 딸 샬롯은 완전히 회복해 한국대학 농구 선수가 됐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한국의학이야. 브래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보스턴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나 톰이야. 우리도 한국 간다. 정말? 제니가 완전히 회복되면 바로 갈 거야. 더는 미국에서 못 살겠어. 이제 우리 보스턴 친구들 대부분이 미국을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한강공원에서 미국인 커뮤니티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가족이 넘게 참석했죠. 3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살게 될 줄. 한 참석자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 거주 미국인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죠. 왜 다들 오는 걸까요? 어린 루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안전하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한강다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 왔죠?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최고의 결정이었어. 미국 그리워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가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여기가 집이니까. 안전한 우리 집. 하퍼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오빠. 서아가 첫걸음마 했어.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총소리 없는 땅에서 태어난 아이. 두려움 없이 자랄 아이.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해가 지고 한강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밤에도요? 밤에도. 그 당연한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의대를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한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총성 대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
그들이 찾던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이었죠. 현재 한국에는 2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안전함과 희망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